이야기는 일단 대선 이야기로 잠깐만 가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국민의힘과 저쪽 세력들은 윤석열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키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대선으로 이미 마음은 가 있어요. 대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것은 탄핵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씩 기어 나오던데 오세훈이 그때 뭐라 그랬더라? 조기 대선 출마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서울시장 사선의 그 행정 경험은 국가적 자산이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투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이 있다고 쳐요. 또 야 김문수 저 기분 나쁘겠다. 근데 김문수가 있다고 쳐요. 1등 부동의 여러분들 1위인데. 보시기에 이 세 명 중에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누가 제일 나아요? 1번 홍준표, 2번 오세훈, 3번 유승민.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나아요? 아, 이제 셋 다 진짜 근데 너무 진짜 아우 어려운 질문이네요, 분하님. 보니까 3번이 그래도 유승민이 그나마 좀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대표한테는 그나마 어려울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 그럼요.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유승민이 뭐 이렇게 보면 머릿수는 뭐 유승민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도 지금 하는 말 보면은 이재명 때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재명과 왜 그 저 오세훈도 윤석열 구속되니까 이제 이재명을 구속하자 뭐 이런 글 쓰고 있잖아요. 얘네들의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대선 국면이 이렇고. 그런데 이쪽에는 사실상 정해져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다 누구나 다 마음은 콩밭에 있어. 의심의 여지 없이 윤석열은 탄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구속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쪽 블록에서는 네. 살짝 드디어 이제 숨기고 있던 본심이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또 1년 얼마 만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진 않아. 최근에 가장 먼저 튀쳐나온 게 임종석이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너무 크게 안 만들고 싶은 게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그게 마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거예요. 김주혜 대변인도 잘 알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기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아예 없다시피 하지. 네. 사이드로 뭔가 때리고 뭐 이렇게 약간 근데 그런 건 있어도. 요새 뒤에서 기자들 만나면은 그렇게 박찬대 원내대표 성토를 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더라고.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누구야? 예? 아니 본인들이 한번 원내대표 돼서 근데 탄핵 좀 시켜보지. 그러니까 검사들 무서워서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하고 싸울 때 기자회견장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다 탄핵시키고 났더니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원내대표란 자리가 욕 먹을 자리인데 그거 각오하고 간 거잖아요. 박찬대 의원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저렇게 욕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정말 색출하고 실제 싶은. 뭐 일을 잘하고 품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선 국면이 오니까 뭔가 좀 변동이 있잖아요. 또 차기 당대표 직무 권한을 직무대행을 누가 할지에 대한 그러한 사전 포석들을 갖고 그렇지. 뭐 저는 그게 유산 핵심이지. 싸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기 싫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긴 하지. 예. 이제 당대표가 이제 다시 좀 그만두게 되면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누가 할 거냐. 근데 난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 입장에서 그 정도 이야기는 누군가는 하겠지. 근데 이게 우리 진영이나 우리 쪽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골적으로 제일 나쁜 건 그거잖아. 뭔가 어떤 상황이 조금만 더 이렇게 삐걱거리면 득달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근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일극 체제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각인돼요. 다음 공천 못 받아요. 문제는 그게 이재명 지지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당원들 전체가 거의 만장일치로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 여론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당원이라면 이재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를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자.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사법 리스크 이야기할 때 같이 막 맞장구 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가 왜 생겼는데요. 윤석열이가 억지로 씌워놓은 거면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씁쓸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재판 중에 유동규 재판 중에 유동규가 또 새날을 또 고소를 내줘가지고 영상을 내가 지금 이제 우리 곧 이것 때문에 재판을 갈 건데 이게요 검찰 측 증인이었어요. 이모 씨. 이모 씨가 김칠준 변호사 알죠? 그 정경심 변호사도 변호하고 김혜경 변호사 변호한 굉장히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검찰 측 증인 이아무개 씨가 출석. 이 씨는 2014년 이자카야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 유동규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유동규가 이자카야에 가서 이 여성분이에요. 이분한테 현금 1,500만 원을 줬대. 유동규가 아, 돈 많아. 이제 플렉스하고 있어. 유동규가 그렇다라고 답을 합니다. 김칠준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 관련해 추가로 묻겠다. 이 씨에게 100억 원 벌어서 줄 테니 내가 보관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아니 그런 적 없다. 김칠준 변호사. 그 이모 씨 증언인 거예요. 녹음이 돼 있어요. 저거는.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 말한 적 없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유동규가 멘탈이 떨려버린 거야. 나 재판 못해. 하고 가버린 거야. 유튜브 하러 간 거 아닙니까? 아휴. 슈퍼챗 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지금 제보한 분이 원래 이때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내가 지금은 너무 떨려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유동규와 이러한 이 대화를 나눴고 이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나중에 이 모든 사안이 정리되면 써달라라고 당시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에 검증이 되어서 이걸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나와서 재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유동규 뭐 인물평을 할 때 제가 뭐 인터뷰에서 검찰 마스코트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유동규가 막 고발한다 고소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소환 조사는 안 받았는데 뭔가 뭐 아니 좀 있으면 날라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날라왔는데 뭐 무혐의 처분했다 뭐가 날라왔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없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뭐 그거 경찰에서도 그게 건수가 안 된 모양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거요.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형제간에도요 가게 개업했다고 1,500만 원 안 줘요. 유동규는 이미 이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거예요. 꽤 갖고 있었던 거고. 돈을 못 쓰듯이 쓰고 다니고 이 이모 씨한테 뭔가 좀 플렉스 또는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동규 사람이잖아요. 네. 검찰 쪽 증인이면. 그렇죠. 근데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김칠준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무실로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김칠준 변호사가 잠깐만요 하고 핸드폰으로 다시 통화를 해서 녹음이 시작됐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하면 얻는 이득이 뭐예요?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런 증언을 함으로써 이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근데 딱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얼개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확하게 유동규한테 고소당한 지점이 그거예요. 경기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었지.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사건의 얼개가 바뀌었지. 유동규가 그건 내가 받으려고 한 돈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었다라고 바뀌면서 유동규는 풀려났지. 네. 근데 그 유동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없이 왔다 갔다 했지. 그런데 이 사건을 재판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유동규가 받으려고 했다는 유동규 거인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녹취록, 정유황 녹취록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분의 증언과 일치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동규가 대장동에 나오는 428억인가 이 돈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간다고 정치자금 달라고 해서 돈도 골 때려. 그때 8억 2천만 원인가 그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억이면 10억이지 무슨 거기 2천만 원 단위까지 붙냐고. 근데 그 돈이 유동규의 그 받았다는 돈이 정진상이나 김용을 통해서 간 흔적이 아예 없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유동규는 포르쉐를 삽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를 사는 것과 이 개업했다고 1,500만 원을 이모 씨한테 주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야, 나 곧 100억 생기니까 네가 좀 맡아줄래? 했다는 말을 증언한 거예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유동규는 경기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한 적은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했어요. 성남. 제가 경기라고 예, 그랬나요? 경기라고. 계엄 트라우마예요. 이해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예, 본부장이었어요. 본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쩔 때 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 그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신년 기자회견. 네. 여러분 제가 대표를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불쌍합니다. 우리말로 짠합니다. 난 지금도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1년 전 거의 요맘때쯤에 대표가 여기 찔렸잖아요. 나 가끔씩 고통스럽다니까요. 여기가 내가. 이게 막 뭔가 날카로운 게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꿈을 꿔요. 그렇게 테러를 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처럼 대통령이 돼서 일 잘해주길 바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까. 능력은 있죠. 그 능력을 덮지를 못해가지고 네. 일 잘해가지고 대장동에서 그 많은 돈을 거둬들였지만 이재명이 돈 받을 거라고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슷한 사건들이 뭐 백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남 FC로 시작한 막 다 걸려 있어. 그러면 그 두 명을 쓰고 정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이 탄핵될 걸 알고 이재명 악마화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행 중이에요. 이 진보 블록에서도 새날방송 같은 걸 유심하게 안 보신 분들은 이재명이 돈을 받았나 보지. 이재명이 뇌물을 먹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팔로잉해서 압니다. 돈 받았다는 흔적 지금도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쟤네들이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 뿐이에요. 이재명처럼 털었다고 하면 박근혜 특검보다 더 심하게 털었으니까 털었다고 하면 뭐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돈 받았다는 흔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잖아. 국민의힘의 전략이 그거예요. 이재명은 왜 그런 거 요즘에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의심하십시오. 이재명은 찍고 싶은 생각이 없다. 윤석열하고 똑같다가 지난 대선 전략인데 그게 지금 똑같이 쟤네들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악마화시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는 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내부에서도 그렇게 악마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좀 분통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과도 안 싸우고 있다가 이재명 낙마하면 콩고물 한번 주워 먹어볼까 하는 건 기회주의지. 저는 참 이 기회주의자를 민주당에서 배격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싸우고 내가 예를 들면 뭐 같은 계보라도 할까? 같은 결이 아니라도 같은 당에 있으면 그럼요. 같이 싸우고. 같이 싸울 때 싸우고 경쟁할 때 경쟁하면 되지.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 쟤네들이 그런 스킬인 거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문형배 재판관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모친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그 뭐 문상을 갖다 뭐 조문을 갖다 이 이야기를 퍼뜨렸는데 헌법재판소가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조차 낸 사실이 없다고 딱 밝히니까 권성동이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얘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권성동, 양권 대표들이 폭도들의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권영세가 3주 전에 서부지방법원 관련해서 음모론 제기해서 서부지방법원의 방화 및 뭐 이런 시도와 폭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권영세가 했으니 권성동 나도 질 수 없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폭력 소요로 물들려고 하는 거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심정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가면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도 네. 헌재 판결에 불복해라 이거예요 메시지가. 저게 이재명과 문영배가 절친이기 때문에 문영배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윤석열과 이재명과 짬짬이로 이 유리하게 판결할 거다라고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문영배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지금 이미 다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 맞아요, 효과를 맞아요. 준 거거든요. 왜 대장동에서 권순일 대법관하고 똑같은 걸로 그냥 매기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 기피 신청관 헌법재판관 남편분이 충암고 나왔잖아요. 충암판데도 남편이 충암판데도 기피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문영배와 윤석열은 선후배 관계잖아 서울대 법대.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권성동 이거 진짜 네.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진짜 치졸한 양아치 짓 하고 있는 저는 거예요. 폭력소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걸로 봅니다. 헌법재판사를 쳐라. 자 어쨌건 유동규가 100억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이네요 진짜. 왜냐하면 100억이라는 게요 숨기기가 어려워요. 5만 그런데 원짜리를 뽑아도. 여러분 압수수색 들어오면 천장에다 숨기고 화장실에 숨기고 다 들켜가요. 전혀 모르는 남한테 숨겨야 돼요. 우리 집에 갖다 놔. 왜냐하면 그거는 은행으로도 못 넣습니다. 물어보죠. 다 현찰로 빼서. 네, 출처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사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인물 제가 존경하는 장군님 한 모시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을 감사합니다. 이용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